질염은 우리가 여성의 감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기가 면역력 떨어졌을 때 생기잖아요. 질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체질을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체질이 딱 있다기보다는 질염이 잘 생기는 그냥 컨디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면역이 좀 떨어졌거나 좀 많이 피곤했거나 이랬을 때 질염이 습관처럼 좀 자주 온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성 질염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러한 내 안 좋은 컨디션이 계속 반복될 때 계속적으로 질염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그럴 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만성 질염은 정말 힘들어하세요. 약을 먹었는데 또 생기고 약을 먹었는데 또 생기고 하니까 많이 지치시는데 만성 질염을 관리하는 법 중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 치료법을 믿고 그냥 지겨워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대개는 내가 질염이 있는데 약을 먹었어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질염이 생겨요. 이러면 다른 방법을 자꾸 찾으세요. 그래서 뭐 시중에 좋다는 질 세정제도 사용을 하고 또 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약도 받아보고 뭐 일반 의약 인터넷에서 좋다고 하는 제품도 사서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질염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질염 증상에서 해방되는 날이 와요. 근데 그날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좀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 믿고 지속적으로 꾸준한 치료, 같은 치료 같지만 계속 효과는 있는 거거든요. 그걸 꾸준히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주 흔하게 뭐 들리는 그런 질염 예방 습관들 있잖아요. 너무 꽉 끼는 옷을 입지 말고 통풍이 중요하기 때문에 꽉 끼는 옷을 입지 말고 그다음 또 하나 세정제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 세정제는 질 쪽에 원래 정상적으로 좋은 균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균까지 모두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균이 죽으면 당연히 나쁜 균들이 또 나타나서 감염 또 질염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세정제는 쓰시던 분들을 끊으라고 하면은 찝찝해 하시는데 그것도 일단은 줄이고 그 다음에 끊어가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세정제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많은 거 이렇게 좌훈이나 이런 것도 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피해 주시면서 이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아까 네. 세정제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가끔 산부인과에서 추천하는 네. 세정제다 이렇게 네.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어떤가요? 사용하는? 세정제 중에 세정제를 쓰지 말라는 이유가 결국은 질의 산도를 파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일부 세정제 중에서는 뭐 질의 산도를 맞춰주는 세정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민감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산도를 맞춰줄 수 있는 세정제다라고 하면 사용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런 세정제라 하더라도 저는 최대한 가급적이면 좀 줄여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질염과 관련된 질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저 끝에 계신 허미연님 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네, 일부에서 다양한 질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질염에 균이 노출될 경우 임신 중이거나 출산할 때 아기에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네, 이런 이제 질염균과 임신 중에 문제점이 나오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조산이 되거나 조기 진통이 생기거나 조기 양막 파수가 생기신 분들의 양수 안에서 질에 원래 살고 있는 균들이 일부 발견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연구 결과에서는 그런 균들이 발견되긴 한데 실제로 균들은 실제로 아기는 양막이라는 공간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균들이 들어가려도 잘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균들이 침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질 쪽에 살고 있는 상세균에 의해서 문제가 크게 생기지는 않을 거고 다만 임신 중에 성매개 질환, 임균이라든지 클라미디아 이런 균에 감염됐을 경우에 자연 분만을 하게 되면 그런 균들이 아기에게 이완되면 문제를 좀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부인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초기에 균 검사를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 균이 나오면 꼭 치료를 받으시고 만약에 균이 있었던 분들은 출산 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균이 완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크게 걱정되진 않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헤르페스죠. 헤르페스는 바이러스 질환이긴 한데 이제 한번 헤르페스에 걸리면은 헤르페스균 바이러스는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연 분만은 절대 못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헤르페스에 그 병변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는 지금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연 분만이 계획 중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외음부 쪽에 헤르페스가 지금 활성해서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자연 분만을 시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렴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실시간 댓글창 질문 한번 볼게요. 4981님, 분비물 때문에 팬티라이너를 항상 착용하고 있어요. 괜찮은가요? 또 질 유산균 복용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특히 네. 질 유산균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이 아,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어떤가요? 일단은 뭐 질문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팬티 라이너인데요. 팬티 라이너도 계속 사용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분비물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속옷이 젖으니까 좀 찝찝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하더라도 그냥 면속옷을 좀 자주 갈아입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고, 팬티 라이너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속옷을 갈아입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분비물이 많다라고 할 때 좀 단기간으로 잠깐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질 유산균은 정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복용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연구 논문은 있어요. 효과가 있다라고 돼 있고, 되게 신기하게 우리가 복용을 하면 질 쪽에서 그 유산균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복용하신 분들도 이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표준 치료는 아니고요. 그리고 유산균 같은 경우는 복용하는 당시에는 질 쪽에 유산균이 많아지긴 하는데 또 약을 끊고 나면 다시 또 좀 양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또 가격이 싸지는 않다 보니까 비용적인 면이 있어서 만성질염에 많이 시달리시는 분들은 유산균을 먹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평소에 질염이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꼭 드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